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여론의 모든 것, 아니 세계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자, 최근에 이 전화면접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뭐 큰 폭은 아닐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였다가 다시 좀 주춤하는 하락세가 됐다가 또 반전하면서 하락세가 멈추었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순방 위기로 봐야 될까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뭐 지금 예. 한 36% 정도에서 이제 네.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예. 멈춰져 있고. 근데 이제 ARS 조사에서는 예. 전반적으로 지금 좀 뭐 올랐어요. 한 1, 2%씩 올라가면서 40%를 조금씩 넘기는. 예. 뭐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42.8%, 에이스 리서치에서 42.8%, 여론조사 공정도 42.6%. 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그다지 나쁜 거는 아니다. 그럼요. 그렇게 좀 홍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자님, 이 뭐 수능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였고 또 후쿠시마 이슈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지지율 올라가는 게 경제 이슈, 이 외교에서 이른바 1호 영업사원 또 새만금에 임기 들어서 6조 6천억을 유치했다라고 하는 소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 행보에서 눈에 띄는 거는 외교 예. 행보죠. 네. 외교 행보, 그 파리, 뭐 베트남 갔다 오면서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그 영어 예.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지난 미국에서 두 번째 영어 연설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제 뭔가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 그리고 베트남 가서도 이제 경제 협력 관계를 상당히 이제 좀 공부를 예.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일종의 내셔널 이펙트가 작동했다고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런 면들이 지금 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 2008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광우병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큰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곧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가 후미오 내각에 총리에게 전달된다 그러고 또 수능 이슈도 만만치 않은데 별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결과로 보이는데 이건 왜일까요? 수능 이슈는 네. 일단 수능 이슈부터 말씀드리면 킬러 문항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저는 그거는 뭐 찬반 양론이 뭐 약간 좀 다소 팽팽할 수는 있고, 근데 약간 찬성 쪽이 더 높다. 뭐 지금 킬러 문항을 뭐 이제 출제하지 마라. 예. 그러면 찬성 쪽이 약간 더 높다. 이제 그것이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 부담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사교육이 다 없어지느냐? 결코 그건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노력의 부분, 뭐 일타 강사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평가를 받을 만한 사항이고. 네. 다만 이제 뭐 이렇게 수능 시스템에 뭐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혼란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 어려운 문항,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이 그때도 있었나 모르지만 어쨌든 어려운 문항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본인의 공약으로 냈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네. 사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게 관심을 쏟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킬러 문항 때문에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꾸로, 네. 만약에 어려운, 아무도 풀기 어려운 킬러 문항을 넣어라라고 했으면 진짜 혼란이겠죠. 근데, 역으로. 예, 역으로. 네. 근데 그거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 혼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이들조차 풀기가 어려운 그런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낸다는 게 사실 좀 납득이 안 가긴 하네요. 뭐, 그런 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또 킬러 문항 때문에 변별력이 있으니까, 뭐 그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또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뭐 킬러 문항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변별력에 대한 그 문제도 사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아요. 과제긴 한데. 그 문제는 이제 약간 찬반 양론이 갈라져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물론 이제 방류하지 마라라고 하는 여론이 높은 건 맞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 먹거리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건강 안전하고 또 연결되어 있네요. 먹거리 문제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
어느 정도 뭐 그 조심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가 높고 또 이제 뿌리 깊은 반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예. 반대가 많은 건 맞는데 그게 지금 뭐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의 지지율과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약간 오산이다. 그렇지는 않다. 예. 이게 지금 광우병 논란 때처럼 미국에서 이제 소고기를 수입한다. 예. 그 수입하는 주체가 우리나라였으니까, 우리나라 정부였으니까, 그럼 정부를 향해서 이제 그거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권과 대통령과 정부와 뭐 이게 다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지금 후쿠시마 저기 수산물 수입 안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조를 하고 있고 예. 앞으로도 수입할 생각 없다, 계획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류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는 방류야 일본 정부가 하는 거지 우리 정부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방류하지 말라라고 뭐 국회에서 단식도 하고 야당이 지금 시위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뭐 어디 기사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우리 국회에서 하냐? 일본 국회 가서 하든지 일본 총리 도쿄 총리 거기서 우리 국회가 아니라 정작 방류하는 일본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예, 근데 왜 자꾸 우리나라 정부에다 대고 그 얘기를 하냐. 예. 우리가 방류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의 어떤 합의된 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왜 그걸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그 후쿠시마 뭐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예. 내는 그날 국회 본회의장이었나요? 뭐 거기서 예.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이 휴대폰으로 어딥니까? 이제 홋카이도 가서 골프 치는 그 여행에 관련해서 이제 그쪽 지인하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가 예. 사진에 찍혀서 지금 이제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아니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후쿠시마 이 방류 문제로 여야 간의 경제란 대치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삿포로에서 골프를 쳤다고요? 치겠다. 치겠다. 그래서 뭐 7월 뭐 중순에 뭐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예, 아직 친건 아니고. 아직 친구나 칠 예정이니까 네. 뭐 그쪽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지인이 뭐 계획을 어떻게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문자가 오니까 거기에 답장이 그래 뭐 그 일정하고 비용 뭐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 한 개 이 휴대폰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 더군다나 김영주 의원은 또 민주당 그쪽에 국회 부의장이죠. 네. 근데 그날이 또 중요합니다. 하필이면 또 그 후쿠시마 방류 반대하는 결의안을 처리하는 그 국회 본회의 그 시간에 그걸 하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리고 그 문자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공항에서 2시간 반 타고 골프장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예. 한국 사람도 없고 골프 치기 좋다고 나와요. 그러면 한국 사람 없는 데서 골프 치려고 일본까지 가서 그거 하시는 분의 수석 정당이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는 뭐하러 합니까? 예. 그리고 한국 사람 없는 데서 골프 치고 싶으면은 일본으로 이민을 가서 국회의원 그만두고 가지 뭐하러 여기서 국회의원 네. 더군다나 부의장씩이나 하시면서 그걸 뭐하러 해요? 하하. 그러니까 그것도 내로남불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능도 그렇고 후쿠시마 이슈도 지지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여권 지지율에는 영향을 못 주고. 자, 끝으로 하나 여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다른 대통령과 비교를 해봐도 계속 경제 강조하면서 상당히 또 외국 순방만 나갔다 하면 뭐 기록적인 MOU 또 투자 유치 이런 게 더 적극적인 그런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글쎄요, 과거 역대 대통령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려고 순방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순방이 지지율에도 최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은 건지는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봐야 알겠지만, 그거 경제협력에 베트남도 대해서 MOU를 111건 체결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MOU라는 거는 아직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예. 이제 성사가 돼야 또 효력이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그거를 위해서 순방 외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자세죠. 기본적이다. 기본적인 거죠. 예.
자, 외교의 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 기본을 잘했을 때 또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더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여론고수 홍영님, 배종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